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뒤늦게 도착했죠. 이미 미국 증시는 2009년 3월 이후 6년 동안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이미 여러 차례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 것과는 달리 나스닥 지수가 이제 15년 만에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 이제 막 도착하고 있는 건데요. 4% 정도 더 올라야 됩니다. 역사상 최고치 경신은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간밤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과 넷플릭스, 아마존닷컴이 주도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강한 추세를 만들죠. 스마트폰의 등장이 우리 생활상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이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을 알렸던 애플의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커다란 변화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2015년 증시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물인터넷, 핀테크, 콘텐츠, 또 이 전자상거래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전자상거래 같은 혁신적인 유통구조, 이런 것들, 큰 시대의 변화를 앞두고 잠재된 성장 모멘텀이 어느 쪽에서 터지게 될지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가면 우리도 가야 되는데요. 코스닥 지수 어떻게 됐을까요? 박상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휴전 협상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들렸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쪽의 경제 지표는 다소 좀 부진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을 이끌면서 우리 증시에는 다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40선은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죠. 오늘 장에서는 한 단계 또 레벨업입니다. 1950선대 부근에서의 흐름입니다. 현재 0.45%의 상승 흐름, 강보합권이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1950.35포인트 기록하면서 최근에 1940선대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좀 모여 있었는데요. 이 부분 위에서의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분봉 보시죠. 전일 종가보다 뜨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 10분 구간대 1953포인트에서 고점 만들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1950선 위아래로의 굉장히 좁은 박스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변동성이 크지 않고요.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오늘 장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우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15억 원 정도의 매수고요. 기관도 여기에 매수 가담합니다. 2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쪽에서 계속 매도폭을 늘려가거든요. 어제와는 조금은 반대되는 흐름 장 초반에 나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624억 원 현재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탄력이 붙은 업종, 이 전기가스 쪽 어제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좋고요. 보시면 전기가스보다 더 강한 쪽이 운송장비 쪽입니다. 운송장비 늘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조선과 자동차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주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엔화 약세가 조금은 주춤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현대차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조금 엇갈리는데요. 잠시 후 조선주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전기가스 쪽 1.16%의 상승 흐름. 오늘 장도 한국전력 흐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가스 업종은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증권과 은행, 화학순으로 탄력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정받는 쪽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가장 부진한 쪽이 보험입니다. 2.24%의 약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생명이 오늘 장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 333 정책을 실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낙폭 깊고요. 이에 따라서 보험 업종 지수도 다소 부진합니다. 나머지 의료정밀이나 운수창고,
금융, 건설 순으로 밀리는데요. 사실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죠. 이어서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유화학 조선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정유화학 조선, 최근에는 국제 유가 수준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 장은 다소 다릅니다. 정유화학은 동반 강세 흐름, 반면에 조선주들은 밀려나고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군들 묶어봤습니다. 이 화학주 가운데서는 오늘 LG화학이 가장 탄력적입니다.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화학주들도 전반적으로 1% 안팎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조선주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조선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1에서 3%대 하락 흐름 띄고 있고요. 반면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플러스권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다른 조선주들 밀려낼 때 어제, 그제 연속해서 이틀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 이런 상승폭 반납하면서 3%대 밀려나고 있죠. 특히나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발표된 실적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려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 봐야 할까요? 그럼 이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레포트 증권가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어닝 쇼크를 피했습니다. 과연 증권가에서 어떤 평가를 내놨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긍정적인 의견, LIG 투자증권입니다. 폭풍 후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현대 오일뱅크 분야의 실적은 저유가인데 좀 잘 나왔다, 의구심이 나올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조선과 플랜트 같은 주요 부문의 대형 적자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긍정적이라면서 현대 오일뱅크는 유가 하락에도 이익을 보여줘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지만 조선해양 플랜트 등 문제가 컸던 사업부가 견조한 실적을 보여줘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히 충당금을 쌓았고 플랜트 공사도 안정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형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영업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사업부 통폐합과 희망퇴직 등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림 보시죠. 지금 주가는 12개월 선행 PBR 0.57배 수준으로 이제 예상을 깨는 리스크가 없다는 판단으로 지금이 주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BR 0.7배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대조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입니다. SK증권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구조적인 불황에 따른 주가의 횡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중립이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수익성이 여전하다면서 내년까지 낮은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와 크게 틀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향후 급격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2% 미만의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저선가 물량 투입은 여전하고 최근 수주분도 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실적 추정치 하향을 반영해서 낮췄습니다. 다만 실적 부진, 유가 하락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추가적인 주가의 레벨 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 구조적인 불황에 따른 주가 횡보세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삼성증권. 추가적인 악재도 없지만 상승 여력도 높지 않다. 투자 의견 보유, 목표 주가 13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포인트 보시죠. 삼성증권이 내다봤던 것보다 현대중공업의 실적은 아주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더 나빠질 부분 많지 않지만 상승 여력도 높지 않다는 점 강조하고 있는데요. 4분기 인상적인 실적의 배경은 유가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도입 단가를 낮췄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환율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최근 한 달 현대중공업은 약 25% 급등했는데요. 이는 현대중공업의 강점인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초대형 유조선 시황이 호전됐고 또 현대오일뱅크의 4분기 흑자 전환이 언론으로 이미 보도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이익 추정을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만 ROE나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현 주가 PBR 0.6배에서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면서 투자 의견은 보유를 유지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중 바닥 기록하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20% 이상의 반등을 보여줬고요. 실적 발표 이후 오늘 주가는 현재 12만 원, 4%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닥 따지기를 여러 번 해나가면서 횡보할 것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어닝 쇼크의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을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벌써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이 606포인트였거든요. 어느새 이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0.52% 상승. 보면은 상승 탄력은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605.37포인트 지나가면서 보시면은 2월 6일에 형성됐던 606.13포인트가 직전 고점입니다. 현재 한 1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준다면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분봉도 보시죠. 분봉 전거래일 종가보다 뜨면서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비슷하게 소폭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양상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이끄는 것은 기관입니다. 특히나 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 특징되겠는데요. 이 물량 기준으로, 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오늘 장에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사들이고 있죠. 현재는 448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팝니다. 현재는 184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기관도 개인도 비슷한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는 216억 원 매도 우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좀 강했던 부분은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코스닥의 대세로 불리운 것들, 바로 이 사물인터넷 그리고 게임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제 사물인터넷주들 상당히 강했죠. 그런데 오늘 장은 사뭇 다릅니다.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 가운데는 S넷만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일제히 마이너스권입니다. 특히나 이 대장으로 꼽히는 코콤, 오늘장 낙폭 깊은데요. 7% 가깝게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통신도 7.86%의 하락 흐름,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로 1에서 5%대 하락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만 보시더라도요, 오늘 장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고점 대비 밀려나면서 일제히 음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게임주 짚어볼까요? 게임주는 여전히 이 실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밀려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보시는 게임빌, 컴투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권이죠. 이 가운데서 조이맥스, M게임, 웹젠이 1에서 2%대 양호한 시세 내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데브시스터즈가 상당히 좀 낙폭이 깊죠. 5%대 하락인데요. 어닝 쇼크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오늘장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 차트를 좀 통해 보시더라도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임빌도 지금 현재 직전 저점 부근이고요. 데브시스터즈도 보시면은 이 지난해 11월에 만들어졌던 직전 저점 부근까지도 다시금 밀려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YD 온라인도 지금 딱 직전 저점 부분에 다 있죠. 비슷한 패턴을 그리면서 지지력 테스트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주들까지 체크를 해보셨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동안 대세가 많이 밀려나는데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는 바로 바이오가 그 해답입니다. 먼저 바이오주들 전에 좀 미용주로 좀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용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죠. 휴메딕스, 하이로닉, 리젠이 모두 다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증권의 한 레포트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작은 사치라는 제목으로 이 히트기업
기업 HAET 히트 기업에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H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헬스케어와 합의, 취미입니다. 그리고 A에 해당하는 것은 액세서리, 장신구 기업이고요. E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투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좀 이야기를 레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 상당히 강하고요. 그럼 좀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바로 바이오 관련주들입니다. 오늘장 바이오 관련주들 상당히 급등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10%대 급등,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하죠. 11%대 장대 양봉 뽑아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9%대 탄력입니다. 젠백스도 오랜만에 시세냅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젠백스나 메디포스트, 셀트리온은 다들 개별 재료가 있습니다. 이 메디포스트는 제대 혈과 관련해서 임산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 나왔고요. 셀트리온은 대표적인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죠. 램시마 조기 출시와 관련된 뉴스 나왔습니다. 젠백스는 이 최장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개별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동반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 체크해봤습니다.